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아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인데 너무 일찍부터 도박에 노출돼 가지고 사회심리적 기능들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청소년 도박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몇 가지 통계적 수치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서 2023년도 10월경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박 중독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도박 중독이란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14명에 불과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년 동안 도박 중독으로 진단받은 청소년이 114명, 그리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10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전체 인원을 따져보면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했을 때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지간해서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보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기 마련이거든요. 또 병원 기록이 남을까봐 병원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구나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거든요. 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청소년들도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도박 문제로 상담받는 청소년이 503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460명으로 약 3배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청소년들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르구나를 알 수 있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또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조사가 2022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유병률,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했을 때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요, 그 결과가 약 4.8%로 나왔습니다. 즉 20명 중에 1명, 전체 한 5% 정도는 도박 문제가 있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남학생들이 주로 도박 문제가 있으니까 남학생들로 한정해서 본다면 그 수치가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들만 좀 따져보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사례들만 봐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도박과 관련된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도박 업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도박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복권, 청도, 소싸움, 그리고 스포츠 토토.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도박만 합법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이 외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합법이라도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도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하게 되는 도박은요, 불법 온라인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도박하면 짤짤이, 책치기, 판치기, 아니면 당구 내기,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드 게임을 하는데 돈을 걸고 한다던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법 사업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친구들끼리 좀 심하게 했다가 손해를 보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는 게임이 실시간 게임이라고도 하고요, 미니게임이라고도 하는데 홀짝 수준의 아주 단순한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가 매우 신속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손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큰 손실이 날 수 있고요, 또 중독에도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다고 합니다.
주로 해외 서버를 두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우회해서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쉽지 않고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도박 사이트에서 요즘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많이 검색이 되고요. 또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나 또 OTT 사이트 등을 가면은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양의 스팸 문자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 또래 친구를 통해서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명품도 두르고 다니고 게임 아이템도 막 사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만히 알고 보면 도박으로 돈을 따서 그렇게 돈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얻어먹고 신세를 지다가 부러워서 물어보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호기심에 보통 도박을 시작했다가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영업과 홍보를 맡기고 있어요. 가입 몇 명 시키면 수수료를 일정액을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법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만으로도 1년에 1억 단위의 소득을 올렸다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 시기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일종의 영업직인데요. 총판 역할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학급이나 특정 학교에서 삽시간에 도박이 퍼져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경제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도박은 오래 할수록 결국에는 도박업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초기에는 제법 돈을 많이 땁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만질 수 없는 수준의 돈, 수중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약이나 저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돈이 필요하다,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도박으로 돈 따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게 됩니다. 씀씀이도 커져서요. 또래 아이들이 받는 용돈 수준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도박을 깊이 빠지다 보면 중독과 같은 현상의 일종인데요. 다양한 인지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의 경험은 과대평가하고요. 잃었을 때, 손실이 있었을 때의 경험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든 도박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보다 잃는 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빚이 생기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에게 적은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학교에 있는 일진들이 사채놀이 같은 것을 좀 하는데 그런 돈을 빌려다 쓰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소개해주는 사채업자들이라든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사채업자들의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이렇게 돈을 계속 빌리고 도박을 하고 돌려막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결국 이런 상태일 때 자녀가 도박 문제에 빠졌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절도와 같은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도 다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훔친다던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것을 팔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의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훔쳐서 중고나라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들을 올려놓고요. 일종의 사기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힘이 약한 친구들 혹은 후배들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통장을요. 대포 통장 형태로 빌려주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도박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요. 아직 뇌 발달이 덜 된 시기에 전전두엽이 한참 발달해야 되는 시기에 뇌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 양식을 다시 습득하는 데도 굉장히 고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박을 중단했다가도 성인이 돼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좀 살펴봤고요.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도박이 유입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봤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한 번쯤은 우리 자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가, 혹은 빠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 자녀들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나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